안녕하세요. 엄관장입니다. 지금 12월 31일 체육관 회원님들 다 가시고 저 혼자 이제 남아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거는 아마 26년에 올라가겠죠? 며칠 뒤에 올릴 거니까. 일단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인사만 드리고 끝내기는 아쉬우니까 그래도 우리 그 복싱 하시는 분들 약간 좀 한테 좀 도움이 되려나? 오늘 하려는 얘기가 조금 좀 뼈아픈 사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복싱이 기본기가 전부예요. 전부까지는 아니다. 기본기가 너무 중요해요. 처음 기본기를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한계가 저는 정해진다고 봅니다. 물론 100%는 없죠. 그 한계를 깨부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대부분 제가 봐온 경우, 제가 복싱을 20살 넘어서 시작했지만 정말 그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르시겠죠. 정말 많은 경험이 있어요. 프로 시합 전적도 꽤 있고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 정말 많은 경험을 제가 복싱으로 했습니다. 기본기 엉망으로 시작해서 기본기 엉망으로 프로 신인왕도 되고 그러다가 이제 기본기 다 뜯어 고친다고 별의별 수를 다 써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갖다 붙여보고 사우스포로 바꾸고 별 지랄을 거기까지 이 말은 좀 그렇고 별짓을 다 하다가 딱 뭔가 깨달음이 딱 오고 해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그 깨달음이 온 거를 제 몸에 또 이식하기까지 또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흐르고 그런 중에도 이제 시합도 하고 전적도 나빠지고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겪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얼마나 이해하실까마는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 제가 이제 기본기를 딱 이제 저의 어떤 그런 확고한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고 또 일본 가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저의 이게 맞구나 내가 했던 게 맞구나라는 거를 확신을 하고 왔는데 그 요즘에 일본 복싱이 잘 나가는 이유가 기본기들이 탄탄해요. 처음 잘 배우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즘 우리나라 복싱이 또 좀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큰 선수가 좀 안 나오는 이유는 정확한 제대로 된 기본기를 아주 이쁘고 멋지고 그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본기를 배우지 못하고 시작해요. 그냥 처음에 너무 대충 배우고 그냥 복싱이 그냥 주먹만 내서 그냥 때리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 정확한 정말 과학적인 우리 골프 배워보신 분들 많으시죠?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이 30, 40대 분들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골프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골프 그 정말 이쁜 폼이 이쁘고 그래야 공도 제대로 맞고 잘하죠. 물론 100%는 늘 아니기 때문에 폼이 조금 좀 떨어져도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복싱도 가능하죠, 그게. 잠깐 첨부하려고 이거 추가로 찍어서 넣을 거예요. 그 기본기가 안 좋은데도 제가 생각나는 어떤 그 세계적인 선수가 된 선수가 리카르도 마요르가 있지 않습니까? 마요르가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오늘 출근해서 지금 1월 2일인데 운동하다가 리카르도 마요르가가 생각이 났어요. 마요르가 아시죠? 그 마요르가가 진짜 그 힘과 터프함, 그 붕붕 휘두르는 잽은 그나마 밸런스가 괜찮아서 잽은 괜찮은데 잽 이후에 나오는 붕붕 휘두르는 그 주먹으로 리카르도 마요르가가 세계 챔피언도 하고 그 기본기 좋은 그 누구죠? 미국 그 메달리스트 그 원투 잘 치는 그 친구도 때려잡은 적이 있죠. 이게 제가 얘기하는 100%는 없다는 얘기예요. 기본기가 안 좋아도 그 규격 외에 그 힘과 그 터프함이 있으면 기본기 좋고 기술 좋은 선수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 예를 리카르도 마요르가로 들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80년대 복싱 우리나라 그 역사상 최고의 그 부흥기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 챔피언들 많이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분들의 특징은 이런 얘기 우리끼리만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안방 챔피언이었다는 얘기예요. 안방 챔피언. 네? 우리나라 그때 복싱은 어떤 정확한 그 기본과 그 기술과 그런 것들로 하기보다는 그 외에 어떤 정신력, 투지, 정신력, 체력 그런 것들을 무기 삼아서 운동을 했죠. 복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이렇게 불러들여서 세계 타이틀을 하고 세계 챔피언이 되긴 했지만 물론 옛날 분들 중에서도 기본기 좋은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네, 너무 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아무튼 기본기 좋은 분들이 있으신데
보면 그냥 기본기보다는 어떤 그 기본기 어느 정도는 받쳐줘서 거기까지 다 올라가셨던 거겠지만, 네, 그거 외에 어떤 정신력, 투지 그런 것들로 이뤄낸 결과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예전에 그 88년도 서울 올림픽부터 해가지고 아마추어 선수들도 막 메달도 많이 따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메달 못 따오잖아요. 예? 그렇지 않나요? 세계대회 나와가지고.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그냥 갖다 대면 점수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지만, 요즘에는 데미지를 넣지 않으면 점수를 안 주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 그 캥거루 복싱 막 스텝 콩콩 뛰면서 무조건 빨리 주먹을 많이 내서 빠르게 많이 갖다 맞추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그 복싱의 풍토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풍토가 이게 그 복싱의 그 기본 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면 정말 그 큰 좋은 선수가 나오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게 이게 기본기가 잘 잡히면요. 복싱이 정말 쉬워집니다. 진짜. 힘 안 들이고 센 주먹을 낼 수 있고, 힘 안 들이고 주먹은 정말 쉽게 모든 주먹이 쉽게 나가면서 그 쉽게 나가는 주먹에 체중이 실리고 파괴력이 실리는 그런 것들이 저는 좋은 기본기라고 봐요. 예. 뭐 어떤 특정한 어떤 하나만 잘해가지고는 진짜 높은 곳까지 가기 힘들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아마추어 출신 분들,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빠르고 잘 맞추고 잘 때리죠. 그렇지만 가벼워요. 제가 볼 때는 가벼워요. 그래서 국제대회에서 성적이 요즘에 좀 안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 라운드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길죠. 그 긴 라운드를 정말 그 정확한 기본기로 진짜 기본기가 잘 박히면요 복싱이 너무 쉬워져요. 저 옛날에 복싱 진짜 힘들게 어렵게 했어요. 옛날에 막 신형하고 막 한국 파이트 하고 할 때 그때는 진짜 참 어렵게 복싱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복싱이 너무 쉬워요. 진짜 쉽게 복싱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그 선수들이 좀 이미 배운 기본기를 뜯어 고친다는 거는 저처럼 거의 선수 생활에 대한 어떤 나머지를 거의 포기해야 되는 수준이라고 봐요. 그것만 고치는데, 물론 저 같은 길잡이가 있으면 빨리 고칠 수 있고 빨리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저 같은 길잡이가 없이 혼자서 해내지 않았습니까? 혼자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그 오래 걸린 만큼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제가 너무나 많은 그런 실패와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보이거든요. 저건 뭐가 잘못됐어. 저기서 좀만 고치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제 눈에는 그런 게 좀 보입니다. 네. 그래서 복싱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배우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제이크 폴 잘하죠? 걔가 복싱을 거의 인플루언서로 성공하고 난 뒤에 이제 복싱을 했잖아요. 예? 그 돈으로 그 투자를 많이 해서 정말 그 좋은 안정된 기본기를 배우고 시작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제이크 폴은 굉장히 급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대회가 생활체육대회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우리나라 그 젊은 분들 피지컬 되게 좋아요. 뭐 아시아 동북아 중에서도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피지컬들이 좋습니다. 힘들도 좋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뭐 한일전이나 이런 거에 우리나라는 피지컬과 힘, 그런 정신력으로 우위를 다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 스포츠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실력적으로만 봐가지고 일본에 많이 뒤처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스포츠에서. 그게 피지컬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체계적으로 배우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스포츠와 일본 스포츠와의 차이를 벌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그게 100%가 아니라는 게, 실력만 놓고 보면 일본이 잘하지만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일본 선수들이랑 어떤 스포츠건 붙으면 쉽게 지지 않고 이기는 경우도 많은 게, 스포츠는 실력이 전부가 아닌 거고, 그게 또
재미의 어떤 스포츠가 재미있는 큰 이유겠죠. 그렇지만 확률상 좋은 체계적으로 배운 기본기가 체계적으로 잡혀서 잘 배운 선수들이 포진해 있는 데서 그런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해서 올라온 그 경쟁을 뚫고 올라온 사람과 그냥 뭐 다들 대충 배워가지고 그냥 요새 근데 요즘 그렇게 뭐 죽기 살기로 뭐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격차는 벌어지는 거겠죠. 근데 사실 제가 운동 이렇게 해보고 막 바꿔보고 고쳐서 이렇게 많이 저는 기본기 진짜 잘 가르칠 수 있고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잘 알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안 믿으셔도 돼요. 그냥 저 새끼 미친놈이 하는 소리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이렇게 알고 나니까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진 않죠. 그렇게 막 하루에 막 몇 시간 동안 미친놈처럼 하고 막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복싱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 힘든 운동을. 예? 그냥 제가 볼 때 아침에 오전 운동 로드워크 한 1시간에서 뭐 정리하고 뭐 정리 운동이랑 다 하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하고 그리고 오후에 한 2시간 정도만 하면 하루에 한 3-4시간만 투자하면 저는 진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근데 기본기가 안 받쳐주니 그 격차를 메꾸기 위해서 우리나라 그 태능 선수촌 이런 데 들어가면은 하루 종일 운동한다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밥 먹고 운동 그렇게 운동해가지고 몸이 먼저 망가지죠. 그러면 선수 생활 길게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운동도 빨리 질리고 한참 꽃 피워야 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운동하면 우리나라 엘리트 선수들 한참 꽃 피워야 될 나이에 운동이 지겨워질 거고 몸도 상할 거고 그렇게 하고 되겠나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이렇게 외국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구기 종목이나 이런 것들 초등학교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나라 선수들이 더 잘한다. 왜냐? 어릴 때부터 이기기 위한 어떤 막 체력 운동, 막 힘들게 시키고 막 이기기 위한 운동 그런 것들을 시켜서 붙여놓으면은 어릴수록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기지만 뒤로 가면 나이가 들고 크면 클수록 밀린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 이기기 위한 잔기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뭐 복싱 쇼츠 이런 거 보면은 그 잔기술들, 그런 잔잔바리 그런 잔기술들 그런 것들만 어떻게 뭐 대단한 것처럼 막 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그냥 그 실력 격차가 많이 날 때 그냥 보여주기 용으로 화려하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 잔잔바리 기술들이 결국 뒤에 가서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럼 이기기 위한 것도 아니야.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어떤 무빙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솔직히 그 외국의 어떤 그런 일본이나 어떤 그런 유럽 이런데 미국 뭐 이렇게 나라는 필요 없고 올림픽 같은데 나오는 선수들 보면 우리나라는 엘리트 스포츠라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태능 이런데 가둬놓고 밥 먹여가면서 운동 진짜 그렇게 그 돈 투자를 해가지고 운동 시켜서 내보내지만 세계적으로 요즘에 보면 뭐 직업이 따로 있으면서 뭐 낮에는 회사원 퇴근하고 뭐 운동하고 해가지고 올림픽 나와서 메달도 따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어떤 정확한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그런 운동 방식과 어떤 기본기들을 익히고 그 위에 쌓아나가 그 탄탄한 그 기본기 토대 위에 운동을 하고 쌓아나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봐요. 복싱이라고 다를까요? 아니에요. 투기 종목은 기본적으로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런 것보다 훨씬까지는 아니고 그런 것만큼 중요한 투지, 어떤 체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업셋이 나오고 업셋되는 경기가 나오고 또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 스포츠로서 더 매력이 있는 거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확실한 제대로 된 과학적인 기본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미 이거 보시는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이미 복싱 하시고 계신 분들이 이거 보시잖아요. 대부분. 그러면은 나는 기본기 잘못 박혔으니까 나는 끝인가? 나는 이제 여기서 더 못 올라가나?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더 기본기에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해보면 고치기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운동하시다가 오신 분들 가르쳐 드려보고 해도 우리 대부분 분들이 운동에 올인을 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 대부분 어떤 사회생활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면서 시간을 내서 짧은 시간 동안 운동을 배우러 오셨는데 어떤 제가 어떤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바꿔드리려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별로 기대하지 마시고 그 지금 쌓여있는 기본기의 토대에서 최선을 추구하는 것을 저는 더 추천드립니다. 이미 30대 넘으셨고 이미 복싱 하셨고 하면은 그냥 지금 쌓인 토대 위에서 더 최대한 더 살을 더 붙여보시는 걸 추구합니다. 추천드립니다. 대회 나가보고 하면은 어쩌다가 자기가 우연히 운이 좋아서 배 똑같이 배워도 어떻게 보면은 우연히 잘 맞는 거를 찾아서 스스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우연히 된 거는 그걸 또 가르쳐 주기가 힘들죠. 네. 저처럼 개고생 해보고 바꿔보고 하면 가르쳐 줄 수 있죠. 예. 무슨 얘기, 결론을 내가 어떻게 내려고 했더라. 그러니까 기본기에 더 신경 쓰시고 복싱을 아직 안 배우신 분들,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정말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잘못 배우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예? 우리나라에 운동 능력, 운동신경 좋고 피지컬 좋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기본기만 잘 배워서 운동하면 그런 사람들 중에 저는 충분히 세계 챔피언이고 뭐 세계적인 선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종의 차이? 사람들은 많이 착각해요. 뭐 백인, 흑인, 뭐 백인이 더 뭐 근육량도 많고 훨씬 더 힘이 좋아서 동양인의 한계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물론 없진 않겠죠, 차이가.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봐요. 제대로 된 기술과 기본기입니다. 양궁 예로 들어볼까요? 양궁? 대한민국 양궁 최고 아닙니까? 그 양궁 우리나라 그 실력 있는 코치진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지금 그 양궁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위협할 만한 어떤 그런 기술들이 퍼져나가니까 뭐 인종과 어떤 그런 거의 차이보다 그 기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그런 거예요. 뭐 양궁이랑 복싱이랑 다르다? 뭐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스포츠가 요는 같아요. 이에 인종을 뛰어넘고 그런 차이를 뛰어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10초 벽도 깨고 100m 육상 10초 벽도 깨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기술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들이 받쳐진 선수들 사이에서 경쟁해서 그 경쟁을 뚫고 올라오는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양궁은 그 기술이 좀 많이 퍼져 있는 거고, 양궁 기술이 그 기술을 전수받은 그 많은 선수들과 사람들 사이끼리 경쟁해서 올라가서 그 국제 무대에 진출하기 때문에 그 세계 무대에서의 어떤 그 경쟁력도 아직까지는 살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게 우리나라 복싱이 아쉬운 거예요. 이 많은 그 피지컬 그 좋은 그 자원들이 잘못된 복싱을 배워서 그 한계가 너무 낮아진 채로 그 세월과 그 것들을 깎아먹고 있다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점점 밝혀지고 있잖아요. 네? 점점 어떤 스포츠판을 봐도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어떤 보세요. 일본 선수들, 세계적인 선수들 많이 나오고, 예? 미들급 세계 챔피언도 일본에서 나오고, 지금 나오야, 이노우에 나오야 이런 애들 보세요. 얼마나 잘해요. 예? 걔네들은 아예 그냥 그런 기본기가 달라요. 제 눈엔 보이죠. 또 한 가지가 그 제가 일본 갔던 얘기 많이 하고 일본이 기본기가 좋다고 하는데 일본이라고 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일본에서도 그 몇몇 내려져 오는 그 계보가 있고 그 계보의 어떤 그런 체육관과 그 관장, 트레이너들이 그런 것들을 할 줄 알고 가르칠 줄 알고 그런 것들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그 미국
미국 그 관련해가지고 뭐 영화도 보고 뭐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느낀 건데 미국이라고 또 모두가 그렇게 좋은 기본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본이나 미국이나 깔아주는 선수들이 많은 거예요. 기본기 안 잡힌 그런 약소, 중소 체육관들 그런 체육관 소속 선수들은 그 기본기 잘 된 어떤 계보의 그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그런 투자받는 어떤 그 좋은 선수들의 전적을 깔아주는 어떤 그거밖에 그런 깔아주는 판밖에 안 되는 그 씁쓸한 현실입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일본이고 미국이고 제가 이렇게 봐도 제 복싱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훨씬 더 좋은 복싱인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거를 제가 알고 있다고 해서 가르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쳐줘서 이렇게 쏟아 넣어서 이렇게 알려줄 수 있고 알려줘서 이렇게 키워주고 싶어도 이게 다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 그렇겠죠. 그 일본에서 그 계보 내려오는 그 기본기 좋은 그런 어떤 그런 데서 가르침을 받는다고 모두가 좋은 선수가 되거나 모두가 세계 챔피언이 되지 않는 이유라고나 할까요?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나오야도 저한테 배웠으면 더 잘할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렇다고 또 이제 기본기, 제가 아는 이 기본기를 제가 확실히 가르쳐 드릴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체육관에 오시고 하지만 다 제가 똑같이 가르쳐 드려도 그게 또 나오는 분, 또 100%다 나오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게 다 다르게 나오고 그게 또 쉽지 않죠. 그렇게 어려운 건데 그거를 잘못된 그냥 어설픈 가르침을 받고 그 어설픈 데에서 그 제대로 된 그게 나오는 게 확률적으로 얼마나 어렵겠어요. 새해 첫날부터 너무 또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런가? 너무 불편한가? 이 얘기는 우리끼리만 합시다. 어디 가가지고 막 그거 뭐 S2 복싱 체육관에 뭐 무슨 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미친 거 아니야 막.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평생 그렇게 배워서 평생 복싱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게 좋게 들리겠어요? 제가 미친놈처럼 보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불편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그렇지만 저의 어떤 개인의 생각이고 의견을 말하는 자리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제가 뭐 증명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고 새해 첫 영상을 이런 불편한 영상을 올려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뭐래 미친 건가. 자, 오늘 여기까지 찍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다. 찍어도 안 올린 게 많아요. 이것도 안 올릴 것 같은데 모르겠네. 아무튼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신 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그럼 또 그 기본기는 뭐냐? 제가 볼 때는 밸런스와 몸의 구동 방식이에요. 밸런스와 몸의 구동 방식. 밸런스를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어떤 몸의 구동 방식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지나 어떤 방식으로 출력이 됐느냐? 그 구동 방식과 그 밸런스가 제가 뭐 여러 가지 말하자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겠지만 그 두 가지를 일단 제일 크게 갑자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운동하다가 이거 말씀드려봐요. 밸런스와 구동 방식. 어떤 그 밸런스와 구동 방식이 주먹을 쉽고 빠르게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밸런스와 구동 방식이 박힌 것과 좀 더 뭐라 그러나 아주 주먹은 쉽게 빠르게 많이 내지만 거기다 체중까지 실어서 묵직하게까지 무거움까지 받쳐버리면은 그게 저는 더 좋은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그 육각형이죠, 육각형. 완벽한 육각형은 볼 수 없겠지만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스타일이나 성향이나 어떤 신체 특징에 따라서 그 육각형의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둔 밸런스와 구동 방식으로 가느냐.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 기본적인 그 육각형의 그 최소 요구치만큼은 채워야 됩니다. 그 최소 요구치도 채우지 못한 그런 기본기와 그런 것들로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이게 라운드가 길어질수록 자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 업셋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그런 실력보다도 어떤 럭키 펀치나 그런 운에 의한 것들이 저는 많다고 보고
그런 어떤 그 초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넘어가서 경기가 이제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실력의 격차가 더 드러나고 그런 어떤 기본기의 차이가 더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추어에서 성공한 선수가 세계적으로 모두가 그 세계 챔피언이 되는 그런 어떤 게 100%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근데 솔직히 잘 가르쳐 드리려고 진짜 애쓰고 이렇게 해도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트레이너가 가르치는 모두가 세계 챔피언이 되지 않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겠죠. 결국 또 모든 건 운명인가? 그런 어떤 자기만의 경쟁력인 어떤 그런 기술들을 왜 오픈하고 공개하겠냐고요. 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것들은 숨겨집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노력과 어떤 그런 것들로 포장되죠. 하지만 실상은 아니다. 누구나 똑같은 그런 좋은 기본기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거 가르쳐주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저. 진짜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미친놈이 떠든다고 또 생각하십시오.